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남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일차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예비후보의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91%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1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4명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차 경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조답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외신 인터뷰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두 자릿수 지지율로 범보수 진영 1위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의사와 의대생 등 약 2만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걸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확정했지만 추가적인 압박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영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일차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예비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른바 당내 어대명 기류를 재확인시킨 건데요. 경선이 이제 반환점을 돈 가운데 벌써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소식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날부터 이재명 예비후보의 독주가 확인됐던 지역순회 경선이 민주당의 험지 영남권에서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반전을 노리는 나머지 후보들은 저마다의 색깔로 영남 당원들의 표심을 호소하며 힘을 쏟았습니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저는 영남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습니다.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여기 계신 영남 동지들의 마음을, 그 분노를 저 김동연은 알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90%가 넘는 득표율로 더욱 큰 차이로 앞섰고 김경수 후보 5.93%, 김동연 후보가 3.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89.56%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갔습니다. 당원분들의 이제 절반의 의사가 표명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견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에 대해서 쉽게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남은 호남권, 수도권 등 지역 경선과 이번 경선의 5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에 이어 두 번째 1차 경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조로 불리는 B조에서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나섰는데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B조 토론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후보와 반탄 후보들의 대결 구도로 진행됐습니다. 찬탄파 한동훈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에게 질문을 시작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탄 후보들은 탄핵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한동훈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보수 통합을 위해 출마를 그만두면 어떻겠냐는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1차 경선 토론회를 모두 마친 국민의힘은 이틀 동안의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확정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치톡톡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응원봉 입장, 조금 전 끝난 민주당 경선 얘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선 아마 어제 오늘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어제보다 후보들이 좀 몸이 풀린 것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김경수 후보는 굉장히 결연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만 양복이 아닌 한화 이글스 점퍼를 입고 주황색 응원봉을 직접 흔들면서 나왔거든요. 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어대명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재미가 없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인지 오늘은 후보들도 굉장히 다양한 등장 방식을 고민해서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직접 흔들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등장 모습도 화제인데 BGM이라고 하죠. 이 배경음악도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치 MMF 선수들처럼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곡으로 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선을 좀 더 끌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동연 후보만 등장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대전을 연고로 하는 한화 이글스의 응원가죠. 나는 행복합니다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대구를 연고로 하는 삼성 라이온즈의 레전드 오승환 선수 등장곡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동연 후보 어제 충청권 경선에서는 이 한화 이글스 점퍼 입고 나왔는데 사실 이 잠바가 주황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민주당원은요. 김동연 후보를 향해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 경선이다 보니까 색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치하시네요.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있었는데 이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한 질문들 유치하다는 겁니다. 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홍준표 후보는 청년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질문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신체와 관련된 질문은 인신공격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두 사람의 설전 외에도 다른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을까요? 네,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가 되겠느냐 아니면 바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질문도 나왔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1번 검사 사칭범, 2번 입시 비리범. 하나, 둘, 셋.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 그리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의미하는 건데요.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변호사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후보에게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검사 사칭범은 사람 속이는 건 아주 능한 것 같습니다. 민노총 눈치 보느냐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성장입니까? 네, 양당 경선이 중반에 다다르면서 후보 간 신경전도 점차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질문에 처음으로 대답을 내놨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한 대행의 향후 행보를 둘러싼 추측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 중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대권 출마 여부와 관련해 한 대행이 직접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은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지금 당장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대행은 오늘 부활절을 맞아 직접 서울의 한 교회를 찾고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대행이 참석한 예배에는 교인 8천여 명이 자리했으며 예배 도중에는 한대행을 위한 덕담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대행은 부활절을 맞아 발표한 축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확답하지 않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을 모두 따돌리고 범보수 진영 1위를 기록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46.1%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2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0.6%로 보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고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대행은 범보수 진영 선호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을 모두 따돌렸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한 대행은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시나리오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3.9%로 가장 높았지만 한동훈, 김문수 후보와 격차가 거의 없어 치열한 3파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실제 경선 룰이 적용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마찬가지로 격차가 거의 없지만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면담하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광훈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을 자신의 정당으로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신당 움직임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석열 아버지라는 뜻의 윤버지라는 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또 다른 탄핵 심판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와 환하게 웃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곳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옥 근처 식당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후 사실상 첫 공개 면담입니다.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 등 5명은 지난 17일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4시간 만에 보류됐지만 이후 공개된 이 사진 한 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전 목사는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 광경을 보고 계시겠죠? 저희들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전 목사는 전당대회 날짜도 잡아놨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데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의 윤석열 신당 움직임까지 국민의힘 대선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정표 국회 반장과 뉴스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 기자,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 한덕수 대행은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죠. 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노 코멘트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한덕수 대행은 큰 변수입니다. 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높은 지지율이 이어지는 상황,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지율은 의식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지지율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 한대행 출마설에 대한 생각들은 엇갈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그거는 덜러리 경선에 불과하고 우리는 국민적 흥미를 자아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가
조금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좀 당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MBN에 출연을 해서 이 출마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낮게 봤습니다. 거론하는 게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 가능성 없습니다. 네,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 한대행 출마할까요? 대선이 앞으로 40여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5월 3일에 확정이 됩니다. 네. 한대행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에 이 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 바람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중도 보수에서 확장성이 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까지 가세를 해서 말 그대로 이 범보수 반명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구 여권 내에서는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또 다른 관심사죠. 윤석열 신당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계리 변호사가 올린 사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 이 한 장과 함께 쓴 Be calm and strong. 이 문구는 사실상 김 변호사가 아닌 대통령의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네. 허밍웨이 소설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평소 윤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조용히 예의주시하고 바로 Be calm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강해지자. 이 Be strong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을 모시고 오겠다고 말한 시점도 이 사진을 공개한 어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묘하게 맞물려서 갖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네. 이번 대선이 아시다시피 진영 간의 이 콘크리트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안철수 예비 후보도 SNS에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는 분명한 노선을 밝히라고 공격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소위 절연을 하지 못한다면 전광훈 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고 쏘아붙인 건데요.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의 출마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대선 출마를 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큰 득표는 하시지는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경선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무르익을수록 이 한덕수 대행,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행보에 따라서 이 대선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의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야권 독주 이재명 대표에 맞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표 국회 반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내란 혐의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는데요. 다만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 출입이 허용되면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혜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던 첫 공판과 달리 내일 있을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촬영 가능 시간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재판 시작 전까지입니다. 다만 재판 자체가 중계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도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1차 공판에 출석했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조 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내란 자체를 부인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공판에서도 이를 위해 무려 93분간 직접 발언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당분간 주 1회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전국의 의사와 의대생들이 오늘 서울 도심에 모여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은 없다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을 모두 철회하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서울 숭례문 일대 도로를 가득 메운 의사와 의대생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없던 일로 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아랑곳 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5천 명입니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결코 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함께 외칩니다. 우리는 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개혁과제를 추진하던 의계특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는 물론 의대 교육 시스템마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차관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규용 장관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좌초된 상황에서 단체 행동까지 강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 역시 작지 않습니다. 의대생 복귀율은 여전히 2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내년에 새 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얼마 전 경북에 산불이 번지던 때 많은 주민들이 대피소로 급하게 몸을 피했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어떤 대피소들은 안전을 보장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산불을 피해야 하는데 산을 바로 옆에 둔 대피소들, 그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학교입니다. 지난 3월 산불이 번지자 의성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이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피 장소 바로 옆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쌓여 있고 나무까지 우거져 있어 불씨가 떨어지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주민들은 산 옆에 있는 대피소에 머물다 불이 다가오자 다른 곳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여기도 와 있었지요. 이따가 또 불이 더 심해져가지고 의성으로 또 가가지고 피해가 그랬다 왔어요. 연에서 막 대피하라고. 대피소로 지정된 안동시의 학교도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피 장소로 지정된 이 경로당도 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경로당 앞에는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지만 이 경로당을 대피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대피소가 산에서 적어도 얼마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m 이내의 건물은 87%가 전소됐고 10에서 20m 이내 건물은 40%가 탔습니다. 대피소로 지정된 10곳의 산림과의 거리를 재보니 평균 16m였는데 안심할 수 없는 위치에 대피소가 지정된 겁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확산 상황에 맞춰 대피소를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리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나무 경우에는 화염의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고 주변이 이제 복사열이나 대류에 의해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대피소를 선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인파가 몰린 대피소에 불이 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에 있는 성인 게임장만 골라서 밥값을 달라, 약값을 달라면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갈취한 돈이 1억 원이 넘는데 성인 게임방 업주들이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노려서 범행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성인 게임장 앞. 게임장 업주가 대화를 나누던 70대 남성에게 마지못해 현금을 건넵니다. 다른 날 또 다른 60대 남성이 찾아와 업주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하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앞서 돈을 뜯긴 지 30분 만에 또 다른 남성이 현금을 받아갑니다. 성인 게임장을 노린 남성들은 밥값이나 약값이 없다며 돈을 요구했고 돈을 안 주면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똥물이라고 불러서 똥물들끼리도 서로 공유를 해. 우리가 잘 되고 다 알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 공갈 등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상습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약 6년간 서울 소재 게임장 22곳에서 피해자 29명에게 총 1억 4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업주들이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단속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망치, 쐐기, 도끼 등 별명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별명이 적힌 장부, 이른바 똥물 수첩을 확보해 계좌이체 내역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한 명을 지명수배한 경찰은 민생 침해 범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어제 중부지방엔 비바람이 매섭게도 불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전국이 완연한 봄날이었습니다. 이제서 벚꽃 좀 보나 싶은데 그마저도 바쁘게 보셔야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 또 비가 온다는데요. 이제는 정말 벚꽃 엔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꽃알갱이가 마치 팝콘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길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벚나무에 봄이 잔뜩 달려 꽃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면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려 설렘을 일으킵니다. 여기가 저는 제일 예뻐서 1년에 한 번씩 맨날 오거든요. 이 기간에. 되게 좋아요. 설레요. 기분이 설레요. 유난히 오락가락한 날씨로 벚꽃 절정이 매우 짧았던 이번 봄. 아직 봄이 남아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 너무 아쉬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먼 길까지 왔는데 그래도 많이 벚꽃이 피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벚꽃이 가장 늦게 진다는 이곳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모레 화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비가 오고 나면 한낮 30도까지 육박했던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금 미국에선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차별 관세 폭탄처럼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큰 탓입니다. 2주 전에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백악관 앞에 많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뉴욕에서도 수천 명이 왕은 없다는 표지판을 들고 행진했고, 시카고에서는 트럼프를 풍자한 대형 모형도 등장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his corrupt government, which is taking away all our democracy and 독립전쟁 발발 250주년 기념일에 미국 50개 주 700여 곳에서 트럼프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50개 시위를 일한 의미의 50501 운동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2주 전에도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과 관세 리스크 등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m here to call for the removal of Trump and this fascist regime. He's defying the courts. 이런 가운데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미국 대통령 3명도 잇따라 트럼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외신들은 전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영국 런던에선 수천 명의 성소수자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영국 대법원이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여성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데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의사당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성소수자들이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Trans rights now! Trans rights now! 이번 시위엔 영국 전역의 24개의 성소수자 단체가 참여했는데 최근 영국 대법원이 내린 여성에 대한 해석이 불씨가 됐습니다. Cis people need to start rallying and understanding that transphobia doesn't just hurt transgender people. They are policing women, they're policing femininity, they're policing. 지난 16일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상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The unanimous decision of this court is that the terms woman and sex in the Equality Act 2010 refer to a biological woman and biological sex. 영국의 평등법은 고용과 교육, 의료, 주거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만큼 영국인들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당장 트랜스젠더들의 여성 전용 화장실이나 탈의실 사용, 스포츠 경기 출전에 제한이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전국에 무더기로 쌓이면서 건설사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매입 대책을 내놨지만 악성 물량이 작년에 2배까지 불어나며 세금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이 많아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이 넘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5천만 원 이상 깎아 4억 원대에 파는 겁니다. 할인을 해도 사실은 잘 팔리고 있지를 않고 금융사, 건설사, 그다음에 사업 주체 이 자금 회수가 안 돼가지고 자금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수도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캠퍼스와 가까운 경기 평택시 아파트 역시 이른바 악성 미분양의 늪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분양가가 솔직히 생각보다 좀 비싸가지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국에 2만 4천 가구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2배로 늘어난 건데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3천 가구를 사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세에 대한 혜택들을 이제 검토할 단계에 와 있고 지역별로 혹은 대상 지역별로 이 수준별로 해서 선별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방 대표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줄줄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세금 혜택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사실상 관세 담판으로 여겨지는 한미 관세 협의가 이번 주 재무와 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방식으로 열립니다. 미국 측 요구로 협상판을 키운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방위비를 포함한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경제사령탑 최성목 부총리와 통상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통상 문제를 협의합니다. 최 부총리가 오는 22일, 안 장관이 그 이튿날 출국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이나 25일쯤 개최가 유력합니다. 정부는 조선협력 확대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등 통상 현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응 시나리오는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방위비 조정 같은 안보 현안은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떤지 저희가 듣고 관계 당국에 이제 전달을 하고. 그러나 서둘러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직접 안보 문제를 부각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そうはおっしゃってませんけど、急げという思いもきっと込められておられるんだなということも思いましたし、合わせてやっぱり私も感銘を受けたのは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알래스카 LNG 개발은 물론 이미 확정된 방위비 협정 문제는 차기 정부 출범까지 최대한 신중하게 협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걷다 뉴텐 특별기획 8번째 순서, 오늘은 K-바이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백신 제조 기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나라마다 백신 주권이 강조되는 상황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강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백신 제조 공장. 세포 배양 방식으로 국산 독감 백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000리터 배양기에서 40일간 자란 바이러스를 원액으로 만드는데 생산 기간이 짧아 감염병 대유행에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립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방금 용기에 주입을 마친 우리나라 독감 백신입니다. 최대 일주일까지 냉장실에 보관된 뒤 포장을 거쳐 우리나라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들에게 유통됩니다. 이곳에서 만든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각국의 인증을 거쳐 동남아와 남미로 수출됩니다.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동남아, 아프리카에 공급을 하고 있고 3년간
317만 도즈 공급 계약까지 체결해서 하지만 아직 국내 백신 제조 기술은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수출액도 연평균 2,500억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2계단 높아졌지만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12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8%에 불과한 국가 예방접종 백신의 자급률도 높여야 하고 백신 주권의 핵심인 mRNA 기술이 초기 단계인 점도 숙제입니다. 백신 개발은 사실 성공률이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 만큼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이게 좀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필요가 있고.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는 등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얀센과 화이자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진행 중인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는 K푸드, K뷰티에 이어서 K테크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교육과 IT, AI 등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처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신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소녀가 로봇으로 된 다리를 착용하고 부스 앞을 걸어 다닙니다. 보행이 불편한 아동 환자용 외골격 로봇인데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 스타트업 발표회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 관계자들, 그다음에 그 바이어들, 관련객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처럼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1대1 투자사 미팅을 통해 투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도 5개 기업이 투자를 이끌어낸 만큼 이번에도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VC들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개월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코딩과 조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 한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첫 해외 판매 계약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 이번에도 그 외에 추가적인 계약건들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뷰티 미용기기 기업과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해외 기업과 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기술 성과가 줄을 이었습니다. K푸드와 K뷰티에 이어 K테크까지 이번 한인 비즈니스대회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 덜루스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기세가 거침없습니다. 오늘 NC를 7대1로 완파하면서 파죽지세 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4번 타자 노시환은 개인 통산 100번째 홈런을 기록하는 등 지금 한화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홈런포를 가동한 한화의 4번 타자 노시환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뜨거웠습니다. 2회 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3경기 연속이자 개인 통산 100번째 대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노시환과 타선이 화력 지원을 하는 사이 에이스 폰세가 삼진을 무려 13개나 뺏어낸 한화는 NC를 꺾고 연승 숫자를 7로 늘렸습니다. 올 시즌 정말 오랜 기다림 하나 팬분들에게 좀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가을 야구 가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에서는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기아와 두산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6회 말 두산이 먼저 2점을 냈지만 기아는 7회와 9회 집중력을 발휘해 석 점씩 뽑아내며 6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3번째 만원 관중이 들어선 인천에서는 SSG가 선두 LG를 9대3으로 꺾고 홈팬들 앞에서 6연패를 끊었습니다. KT는 선발 고영표가 3년 만에 완봉승을 거두며 키움을 5대0으로 완파했고 롯데는 홈런 포함 2타점을 올린 나승엽의 활약으로 삼성을 4대3으로 이겼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휴일인 오늘 나들이 즐기기 좋으셨죠? 파란 하늘 아래 낮 기온도 크게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 텐데요. 하지만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최고 8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들 지역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은 9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낮 기온 27도, 대구는 26도까지 올라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